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방TV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구성 제4편 마지막 편입니다. 실제 내역서를 보고 구체적인 작성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구성 체계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표지가 있고 계약 내역서, 직접 공사비 총괄표, 공종별 집계표, 공사별 세부 내역서가 있습니다. 표지는 말 그대로 표지입니다. 무슨 공사 견적서, 무슨 공사 계약 내역서 등이죠. 계약 내역서 주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공사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비, 간접비, 재세공과금, 일반관리비 등등 전체를 망라하고 있죠. 망라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입니다. 직접공사비 총괄표는요. 여기 보면 직접공사비 중에서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가 얼마이냐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으로 공종별 집계표는 여기서 보면 건축공사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전기에는 어떤 내용이냐, 기계는 어떤 내용이냐, 또는 그 밑으로 무슨 공사는 어떤 내용이냐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 밑으로 공사별 세부 내역표는요, 이 건축공사 집계표 중에 건축공사 내역이 뭐냐, 이걸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작업 내용, 단위, 단가, 금액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무슨 작업을 하는데, 미장을 하는데, 벽을 바르는데 수량이 나오죠. 단위가 나오고 단가가 나오고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아야 세부적인 공사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지는 정조, 계약 내역서는 고조, 직접 공사비는 할아버지, 그 밑으로는 아버지, 아들, 아들의 일으로서야 공사 세부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 내역서는 그래서 집계표이기 때문에 식으로 단위를 표시합니다. 식은요, 여러 가지 단위가 포함된 총금액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직접 공사비 총괄도 그렇죠.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건축공사비 전체가 얼마다, 기계공사비 전체가 얼마다, 전기공사비 전체가 얼마다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종별 집계표. 여기 보면 건축공사 중에 건축공사 집계가 있는데 무슨 공사가 있다.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전기공사 중에도 뭐가 있다.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기계공사 중에서도 뭐가 있다. 유생공사, 난방공사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되죠. 거기도 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비로소 여기 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 중에 미장이 얼마고 방수가 얼마고 조직이 얼마다. 전기공사 중에 통신공사가 어떤 게 있는데 얼마다. 기계공사 중에 난방공사가 어떤 게 있는데 얼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개, 이에는 개입니다. 몇 개 이렇게 표시합니다. 몇 개, 제곱미터당 몇 포, 시멘트 몇 포, 철근 몇 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구체적인 예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표지가 있고 무슨 공사 견적서, 계약 내역서라고 되어 있어. 이 총괄표입니다. 이것이 총공사비입니다. 3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밑으로 쭉 있죠. 그 중에서 직접공사 총괄은 건축공사가 얼마고, 전기공사가 얼마고, 기계공사비가 얼마다. 건축공사가 얼마인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 보셔야, 공정별 집계표를 보셔야 건축공사 중에 동그라미 1에서 14까지 있죠. 가설공사가 얼마다. 부대 토목이 얼마다.
타일이 얼마다, 방수가 얼마다. 그 밑에 다시 방수에는 방수하면 알 수가 없죠. 액체 방수가 얼마다, 시트 방수가 얼마다, 도막 방수가 얼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기계 똑같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견적서하고 계약내역서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던데, 견적서는요, 업체가 건축주가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제한 금액입니다. 내 이 공사를 얼마에 해드리겠소. 근데 그것이 협상되면은 내고 한다 그러죠. 건축주와 업체가 협상해서 공사비가 확정되면 계약하죠. 그때는 계약 내역서라 그럽니다. 지금 보던 견적서 형식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지죠. 뭐 무슨 주택, 무슨 빌딩 신축공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표지 말씀드리고 계약 내역서 형식, 계약 내역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입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약 내역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공사가 얼마, 간접 노무비가 얼마,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등이 얼마다. 이게 한 페이지로 안 돼서 또 한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산업안전관리비가 얼마다.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일반 관리비가 얼마, 이윤이 얼마. 여기 지금 금액이 나옵니다.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합계가 여기가 10억이다. 총 공사비가 10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약 내역서의 형식입니다. 총 공사비를 한 장에 표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직접 공사, 간접 노무,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등 퇴직 공제 부금 다음으로 산업안전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합쳐서 총 공사비 금액이 여기 나오겠죠. 이것이 10억이다. 부가세는 따로 합니다. 별도로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계약 내역서 말씀드리는데 직접 공사비 총괄표는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는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각각 합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건축공사가 여기 전체가 얼마다. 시기죠. 여러 단위가 합쳐진 각각의 상세 내역을 합친 금액이다. 여기가 5억이다. 전기설비가 1억이다. 철골이 1억이다. 합치면 7억이 되겠죠. 이 직접 공사비입니다. 경비를 제외한 직접 공사비입니다. 그 건물을 만드는데 형상적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공사비죠. 다음은 그럼 여기 직접 공사비 총괄을 얘기했는데 이 건축공사는 어떤 게 있느냐. 이 공정별칙협회입니다. 건축공사는 어떤 게 있느냐. 전기공사는 어떤 게 있느냐. 기계공사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죠.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건축공사에는요 01에서 14까지 있죠. 건축공사는 가설공사가 있고 부대 토목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가 있다. 그래서 수장공사, 잡공사까지 있다. 이것도 시기죠. 이 공정비율 분류 체계의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공사 내용을 알고 경험에 미사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보고 이해는 하셔야 되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관리자 입장에서는. 건축공사는 01에서 014까지 있다. 그 01이 가설공사 일식인데 얼마인지 몰라요, 현재도. 다음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상세 내역, 뭐 내용을 내역이라 그럽니다. 내역. 상세 내용, 내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면 공사별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건축공사 세부, 전기공사 세부, 기계공사 세부, 무슨 공사 세부, 이 형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건축공사 중에 1에서 14가 있다 그랬죠. 가설, 토목, 철콘, 조적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가설은 어떤 게 있느냐. 가설은 이렇게 많이 있다. 여기 이래로 써야 비록
단위가 나오고 수량이 나오고 단가가 나오고 금액이 나옵니다. 가설공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꼭 도면을 보고 현장 여건을 감안하고 산출하는 것입니다. 견적을 하는 것이죠. 컨테이너 가설 사무소가 3구짜리 한 동이 얼마다? 이 합계가 얼마 있겠죠. 예를 들어 콘크리트 보양은 제곱미터다. 794 제곱미터인데 재료비가 얼마고 노무비가 얼마고 경비가 얼마, 합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번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어떤 거냐? 레민콘이 얼마고? 37루베죠. 루베. 콘크리트 타설이 723루베다. 합판 거부집이 709 헤베다. 제곱미터를 헤베라 그럽니다. 헤베. 어원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단가를 넣으면은 총 공사비가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가 얼마다? 건축공사 중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얼마다? 여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 내용. 조직공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벽돌이 860 한 장이다. 벽돌은 매매 그럽니다. 한 장 두 장을. 재료비가 60원이다. 경비가 50원이다. 합치면 110원이죠. 110원 곱하기 861 하면 94,000원이 나오겠죠. 4인치 블록이 뭐 숫자가 없는데 재료가 800원, 경비가 110원, 합치면 910원이죠. 여기 장수가 있으면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 보세요. 완비 벽돌 쌓기. 완비는요, 벽돌을 길이로 쌓는 것을 완비를 합니다. 완비. 길이가 190mm죠. 19cm. 그게 33,500장이다. 이 도면 보고 뽑는 거예요. 쌓는 데는 노무비가 한 장당 300원이다. 예시입니다. 예시. 한 장당 300원이니까 합계도 300이죠. 여기 다른 재료비 경비는 따로 계산했으니까. 33,500장을 300 곱하면 1,000만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조직공사는 합계가 얼마 나온다? 1,500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타일도 이렇습니다. 타일공사. 건축공사 중에 타일공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독일 타일이 300에 600. 건축의 규격은요, 전부 다 밀리미터입니다. 300mm 곱하기 600mm. 그럼 30cm 60 곱하기 60cm죠. 가로 세로가. 이것이 293제곱미터 해배에 들어갔다. 재료비가 있고 경비가 있다. 합치니까 11,500원이에요. 해배당. 곱하니까 330만원이 나왔죠. 쭉 대보면 이것이 타일공사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1,700만원 들어간다. 미장공사 똑같습니다. 몰탈 바람이 418mm인데 이거 도면 보고 시방서 보고 뽑는 거예요. 전부 다 도면 보고 시방서 보고 뽑는 겁니다. 몰탈 바람이 418mm인데 997제곱미터가 나왔다. 해배가 나왔다. 그럼 재료비 단가였고 노무비 단가였고 견적하는 거죠. 경비 단가여서 재료비 단가 더하기 노무비 단가 더하기 경비 단가 더하면 합계 단가죠. 이게. 합계가 1,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여기 937 곱하면 93만 7천원이 되는가요? 금액은. 이걸 쭉 더하면 미장공사의 합계 금액이다.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 나오겠죠. 도장공사 똑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건축의 상세 내역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창호공사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창호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업자들 견적이어야 합니다. 한자 8.4에 이건 도면이 있습니다. SSD1 스테인리스 스틸 도화 같아요. 도화가 1번 있고 2번, 3번이 있죠. 규격이 다르겠죠. 스테인리스 스틸 도화 1번 규격이 8.4에 2.7m. 이게 밀리미터니까 8.4m 곱하기 2.7m죠. 이게 한 장이다. 그럼 여기 금액이 뭐 100만원이다. 여기 1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리공사도 똑같습니다. 8.4m, 2.7m가 재료비가 68, 재료비는 되어 있는 이것은 재료비만 아니고 가공비, 노무비, 설치비 다 포함이라고 봅니다. 이런 유리공사는 따로 구분을 못합니다. 업자들 견적에 의해서 제작해 와가지고 유리를 꼽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
한 장이 68만 원이다. 한 장이니까 68만 원이죠. 이건 두 장이니까 66만 원 곱하면 132만 원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도면 보고 뽑는다. 규격, 단위, 수량, 품명까지 도면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도면을 보면은. 수장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장공사로 보면 되죠. 장판지가 11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치면 합계가 나오겠죠. 여기가 만 원이면 10일이면 11만 원이 되겠죠. 전정판이 210제곱미터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를 더하면 합계 금액이 나오죠. 여기 만 원이 다음에 얼마입니까? 415 곱하기 만 원은 41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이걸 다 더하면은 수장공사의 합계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수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얼마인지 몰라요. 그 중간 집계죠. 마지막 상세 내역을 봐야 알 수가 있다. 자, 전기공사 똑같습니다. 이 집계표, 중간 집계표인데요. 전기공사는 전기 설비가 있고 통신이 있고 전기 소방이 있다. 이렇게 구분된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몰랍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라고. 기계도 그렇습니다. 기계 설비 공사 중에 기계 장비 설치 공사가 얼마다. 여기 합계가 나옵니다.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단위가 다른 개개의 항목을 다 더하면은 단위가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뭐 제곱미터인지 메터인지 갠지 알 수가 없어요. 다 합계금이니까. 유생기구가 얼마다. 온냉수 배관이 얼마다. 오배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기공사 중에 조금 전에 전기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를 그랬거든요. 그 중에 전기설비공사는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면 보고 시방 보고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수량이 뽑아지고 재료비 단가가 들어가고 농무비 단가가 들어가고 경비 단가 다음에 합계 단가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금액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 전기설비공사 중에 전기설비공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공사 중에 통신설비공사는 이것이다. 이런 내용이다. 상세 내용이다. 상세 내역이다. 전기설비공사 중에 전기소방공사다. 이것은 이런 내용이 있다. 도면 보고 시방서 보고 분류하고 규격을 확인하고 단위를 보고 수량을 뽑아서 단가를 넣으면 전체 금액이 나온다. 이번에는 기계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 중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기계설비 중에 기계 장비가 있고 위생기구가 있고 온냉수 배관이 있고 오배수 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계설비공사 중에 기계장비공사입니다. 기계장비공사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번에는 기계설비공사 중에 여기 뭐 위생기구 설치공사 있죠. 이런 내용이다. 양변기가 6세트다. 재료비 단가, 노무비 단가, 경비 단가 합치면 합계 단가가 나오겠죠. 그럼 금액이 나오겠죠. 이걸 다 합치니까 위생기구 설치공사는 여기 얼마다? 1,000만 원이다. 2,00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 기계공사 중에 세 번째죠. 위생 온냉수 배관공사 이런 내용이다. 이런 재료가 들어간다. 이런 작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기계설비공사 중에 네 번째죠. 오배수 배관공사는 이런 내용이다. 이상으로 앞에 언급된 내용은 공사마다 전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견적을 해야죠. 도면 보고 시방 보고. 그런 형식은 이런 상세 내역이 작성돼 정확한 공사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설비공사 평당 얼마 들어간다. 어렴풋이는 알 수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공사비 산정,
공사비는 내역서를 만드는 거, 예산서를 작성하는 거, 견적하는 거, 목적에 따라 이름이 다르죠. 공사비 산정, 공사 추진 중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설계 내용은 도면 시방서 잘 보고 입지 조건과 공사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과도한 공사비 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면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지 않고 그냥 주묵국으로 하면은 1억 예상했던 게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요. 2억 했던 게 3억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을 얼마다, 이거 하는데 얼마다, 이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지방서를 보고, 그 공사장 여건을 보고, 그런 걸 다 내역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전문 기술자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건축주 여러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내역서가. 내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또 계약을 했는데 이 공사가 도대체 몇 프로 되어 있는가. 내역서, 상세 내역을 보면은 이게 몇 프로 되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이 내역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